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옷이나 커튼, 베개, 침대 커버 등과 같은 직물을 표현할 수 있는 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직물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물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박스를 하나 먼저 만들어 보죠. 지금의 박스는 직물이 위로 떨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물로 표현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줘야죠. 자, 플레인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봅니다. 자, 플레인 오브젝트 해주고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놓습니다. 이제 플레인 오브젝트는 직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박스는 직물이 떨어졌을 때 닿는, 즉 부딪히는 그 오브젝트로 사용이 됩니다. 클러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두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 주고요.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클러스를 적용을 해 줍니다. 두 오브젝트에 클러스 효과가 적용이 됐고요. 세부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설정 창이 나타나면 오브젝트 인 시뮬레이션에 선택된 두 개의 오브젝트가 목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먼저 박스에 대한 설정을 해볼까요? 박스는 직물과 닿는, 즉 부딪히는 오브젝트이므로 컬리전 오브젝트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컬리전 오브젝트에서는 충돌할 때의 깊이, 그리고 간격, 그리고 마찰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직물로 사용이 될 플레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플레인은 직물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클러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클러스에서는 직물의 휘어지는 정도, 그리고 늘어나는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께와 마찰력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치의 변화를 줘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이번에는 프리셋을 이용을 해볼까요? 프리셋을 사용을 하면 직물의 속성을 쉽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크로 해줍니다. 실크. 자, 부드러운 실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실크로 선택을 해줬고요.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OK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이 됐고요. 지금은 플레인의 세그먼트가 가로 세로 총 4개씩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물이 휘어지거나 구겨질 때의 모습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트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클릭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 클러스로 사용이 되는 플레인 오브젝트가 아래로 떨어지고요. 박스에 걸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직물로 사용이 되는 플레인 오브젝트의 세그먼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처럼 실제 직물처럼 표현이 되지 않고 매우 거칠고 뻣뻣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을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종이 박스가 접혀 있는 그런 느낌이죠. 다시 시작점으로 이동을 한 후에 세그먼트의 개수를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주고요. 플레인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작업 구간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예스 됐고요. 자, 세그먼트를 좀 증가를 해보죠. 여기 30. 자, 랭스와 위드스의 세그먼트를 모두 30 정도로 증가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클러스로 이동을 해준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시뮬레이션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하니까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물이 박스를 살짝 뚫고 지나갔군요. 자, 다시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준 후에 이전에 사용이 됐던 시뮬레이션 속성은 삭제하기 위해서 이레이즈 시뮬레이션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적용이 됐던 시뮬레이션 속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물로 사용된 플레인 오브젝트를 살짝 아래로 내려준 후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박스를 살짝 뚫고 지나가는군요. 시작점으로 이동을 하고 이레이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제를 해주고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로 돌아갑니다. 플레인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 두께를 조금만 좀 두껍게 해볼까요? 자, 1 정도로 해준 후에 OK. 다시 한번 시뮬레이트 버튼을 선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 덜해졌죠. 이처럼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통해서 직물에 대한 속성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직물 효과인 클러스를 적용하는 간단한 방법 살펴봤고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직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직물 효과를 표현을 해 보시고요. 지금처럼 시뮬레이션 되는 이 과정을 만약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크리에이트 키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키를 사용을 한다면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이 직물의 모습을 키프레임으로 만들어 줍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클러스를 이용해서 베개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는 앞서 학습한 직물과는 다르게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에 대한 설정에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베개를 만들기 위해 플레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바닥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바닥으로 사용이 될 그러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개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낮춰주고요. 자, 이제 바닥에 놓여질 베개를 생각하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박스 선택을 해주고 자, 베개의 모습과 유사한 박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지금의 이 박스 오브젝트는 역시 직물로 이루어진 베개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모습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세그먼트가 필요하죠. 세그먼트의 개수를 자 10개 정도씩 설정을 해서 일단 10개 정도씩 설정을 해 주고요. 참고로 지금 만들어진 박스의 높이, 즉 베개의 높이는 클러스 효과에 의해 높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요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의 세그먼트의 개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불필요하게 많은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시 초기 값인 1로 다시 설정을 해 주고요. 자, 이제 베개로 사용이 될 오브젝트의 모양을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터보 스무스를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됐죠? 터보 스무스의 파라미터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 주고요. 자, 이제 살짝 위로 올려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러스를 적용하면 베개로 사용이 되는 이 박스 오브젝트가 바닥에 안착이 되면서 실제 베개의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클러스 효과를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클러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적용이 됐고요. 자, 역시 세부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열어주고요. 자, 박스는 베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플레인은 바닥으로 사용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컬리전 오브젝트를 체크를 해 줍니다. 다시 베개로 사용할 박스를 선택을 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프레서가 중요한데요. 프레서는 압력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브젝트, 즉 베개를 누르는 압력이 아니라 오브젝트 자체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브젝트 안에 공기를 얼마만큼 넣겠느냐에 대한 설정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프레셔의 값을 좀 높여주는 것이 좋죠. 자, 12 정도로 높여서 베개의 두께를 설정을 해 줍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적용을 해야죠.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시뮬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이 원형의 모습에서 풍선에 바람을 넣듯 부풀어 오르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최종적인 베개의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바닥에 완전히 떨어진 후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베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겠죠?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베개로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람이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바닥에 떨어진 지금의 이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실제 베개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클래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직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베개처럼 덩어리로 된 이러한 오브젝트도 직물의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 쇼파나 이러한 작업을 할 때도 지금의 작업 활용을 해 주면 되겠죠. 이제 지금의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 중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장면이 따로 있다면 역시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되는 과정을 크리에이트 키를 통해서 적용을 해 놓는다면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방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되는 특정한 과정, 즉 장면만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키를 사용을 하면 클래스가 적용이 된 그 속성이 사라지고요. 완전히 키에 의한 그러한 장면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 작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 즉 완성이 된 후에 지금의 이 크리에이트 키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모든 작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만들어 봅니다. 에러가 났는데요. 시뮬레이션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장면을 타임 슬라이더를 통해서 지정을 한 후에 그리고 크리에이트 키를 사용을 해서 현재의 씬을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 베개가 위에서 떨어지다가 방금 지정해 놓은 그 장면에서 이렇게 멈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용하고자 하는 장면만을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해당 장면에서 크리에이트 키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키프레임 중에서 특정 장면만을, 즉 특정 키프레임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키프레임만 남기고 모두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삭제할 때는 딜리트 버튼, 딜리트 키를 이용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주면 최종적으로 남겨진 그 프레임의 모습만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물 표현을 하기 위한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강좌 잘 활용을 해서 그 밖에 소파나 이불, 쿠션, 그 밖에 직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 보십시오.